주머니 뭐가 있어? 나 여기 너무 앞이야. 네, 선생님이랑 아니 컨택해. 좋다. 좋다. 왜? 전혀 좋지 않아. 좋아. 자, 얘들아, 명제 몇 문제 풀 텐데요. 사람이 없는데. 아니야, 지금 3명 빼고 다 오긴 했어. 4명. 몰라. 미치겠네. 아윤이에요? 하율. 하율이 있으면 사라졌고. 아영이 전화해서 빨리 오라 그래. 아영이도 있어. 나가영이 어디고? 나가영이 와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11번 문제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2분이라는데 거짓말 같은 한 5분 정도 걸려. 원래 다. 웬일이냐? 별로 안 했네. 10분이요. 아니야, 큰 거야. 그래도 풀었던 문제 같은데. 이거 저번 이거- 주에 했어요. 했어요. 이거 했어? 네. 나이스. 그럼 12번 풀겠습니다. 순서 만들었나? 12번 조금 어려운 건데 이런 걸 했어, 우리? 12번은 안 했어, 확실히. 이건 안 했어요. 네. 명제 없어요. 명제 없는 사람들 같이 보세요. 이거 아니 왜 안 가져와? 오늘 숙제인데. 아니, 그냥 오늘 숙제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의도하진 않았고요. 그냥 빠졌다. 알았어. 틀렸다, 이렇게. 그래, 선생님도 알았지롱. 안 했잖아. 맞아. 얘들아 이거 12번 읽어봐봐 지금. 분의 0. 이게 딱이에요. 얘가 얘보다 세면 얘 거고. 안 됐지. 얘가 이거보다 세면 이거 어떻게 그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명제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잘 봐.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y는 h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저 hx라는 게 뭐가 되는지부터 좀 볼 텐데, 자 fx는 좀 쉽게 일단 그릴 수가 있어요. 저거 먼저 그려볼게요. fx를 한번 그려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얘가 이제 y는 fx 이렇게 1,5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저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gx라는 애를 그릴 건데 저런 거 이제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자다 늦었지 너도. 이거는 그릴 줄 아시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생긴 거 맞나? y는 절대값 x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생겼냐?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이거 있어. 이거 얘는 어떻게 생겼냐? 명제야 명제. 지금 명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절대값 x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죠.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여기까지 이해됐나?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가? 요거 g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절대값 x라는 함수를 평행이동한 거야. 근데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는 t만큼 한 거고 y축의 방향으로는 11만큼 한 거니까 뭐 대충 요 정도의 11이 있다고 치고, 요 정도 느낌으로 생긴 거 맞아요? 이 점이 이제 t,11이고 맞나 이거?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 t가 저기 있을 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이 h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hx라는 함수는 fx 또는 gx를 가지고 올 텐데
fx가 더 작으면 fx를 가지고 오고요. gx가 더 작으면 gx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노랑 빨간 그래프 중에서 더 아래쪽에 있는 거 가져온다는 뜻이거든. 그럼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이 노란색 함수와 빨간색 함수 중에 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이게 가져와야 된다 이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는가? 오케이? 근데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t가 이렇게 왼쪽에 이런데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러면 이제 hx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살짝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요 상황에서 hx는 물론 이건 이제 문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긴 합니다. 이 상황에서 hx는 항상 얘가 돼. 그거 맞나? 항상 얘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 빨간 색깔 요 절대값 뭐시기 저시기 함수가 무조건 2차 함수보다 아래에 있거든. 그림 보시면 무조건 아래에 있거든. 그럼 쟤만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야. 일단 이거 1차적으로 hx에 대한 해석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지? hx에 대한 해석.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낮은 애들을 가지고 와야 할 텐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 뭐라 되어 있냐면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y는 k와 이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단다. 얘는 k를 요런 식으로 잡아주면 또는 요런 식으로 잡아주면 세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지금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나? 이 함수와 세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 뭔 소린지 알겠지?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hx가 요런 데 있으면 이런 애는 뭐 세 점에서 절대 못 만날 거 아니야. 생겨먹은 게 애초에 이렇게 한 번만 꺾이는 애처럼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생각이 어떻게 돼야 되냐? 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직선 따라 올라가다가 윙 했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이렇게 생겼겠다. 요거 일단 1차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점에서 만나는 포인트가 어딘지 보자 이거야. 이 포인트가 어디냐면 첫 번째는 여기 2차 함수의 꼭지점. 여기서 하나 쭉 그어주면은 여기 하나 둘 셋 세 점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얘네 둘의 이 두 교점 있잖아. 교점 중에서 아래쪽 교점, 요 아래쪽 교점에서 이렇게 가로선 쭉 그어주면은 세 포인트에서 만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는가? hx와 이 y는 k의 만남 이해됐어? 얘네들이 이제 데이트 하려면 요 둘 중에 하나에서 데이트 해야 된다 이 소리야. 알겠지? 아, 데이트 하고 싶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봐봐, 나 데이트 언제 해? 나 9시부터 10시까지 여기 있는데. 새벽에 자야죠. 나 자야지. 다음날도 수업인데. 하여튼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명제를 한번 보자.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요 그래프와 y는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근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마 어떻게 문제가 나왔을 거냐? k를 그냥 하나 알려주고 세 점에서 만나게 하는 t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 설명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물어본 사람들. 근데 문제가 좀 상황이 반대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 k가 될 수 있는 애들을 구하래. 그러니까 k 값의 후보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일단 하나는 찾았어요. 뭐 찾았냐? 5. 맞지? k가 만약에 5라면 자 봐봐. 어떤 실수 t에 대하여 라는 말이니까 k가 5일 때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게 하는 t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최소한. 근데 여기서 이제 t가 하나 있다는 거는 이 녀석의 꼭지점이 여기 위를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k는 5일 때 세 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 상황은 이제 매우 많을 겁니다. 상황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k가 5가 아니라 더 위쪽에서 만날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5가 아니라 좀 더 위쪽에서 세 점에서 만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 두 교점 중에서 아래쪽에서 쭉 그었을 때 세 점에서 만날 거거든? 그래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교점이 있을 때 둘 중에 이 아래쪽에 있는 교점 있지?
얘가 어디에 있을 수 있을지, 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한번 볼 겁니다. 잘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그림 하나 그려줄게. 좀 어렵긴 해요, 이 상황 자체가. 그림을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여기는 fx와 gx는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딱 있어요. 뭐게? 대칭성. 뭔 소리냐면 이 fx라는 함수는 어디에 대해 대칭이냐?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고, 그 다음에 y는 gx라는 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은 x는 t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x는 t? 여기에 대해 대칭이거든? 근데 t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잡아볼 거냐면 t를 1이라고 한번 잡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지금 여기에 딱 걸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지. 얘가 이제 gx.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h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hx의 그래프는 잘 생각해봐. 대칭이거든? 대칭?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얘랑 높이가 같을 거예요. 왜 그러냐? 2차 함수도 여기 있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 절대값 함수도 x는 1에 대해서 대칭으로 만든 거거든. 얘 지금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 함수를 애초에 마이너스 x 빼기 1 더하기 11 이렇게 만든 거거든. 애초에 이 포인트를 여기로 만든 거야. 여기로 1로. 그러면 이 왼쪽 오른쪽에 이 꼭지점들, 얘네들이, 이 교점들이 반드시 높이가 같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저거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오케이? 그럼 이 상황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y는 k와 세 점에서 만나는 포인트가 딱 여기 하나밖에 없겠지. 맞나?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두 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 그렇지? 두 점, 네 점 하다가 세 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매우 잘 생각해야 돼. 잘 봐. 여기서 이 t라는 애가 얘가 결국 t인 거거든? t는 1? t는 1인 상황. t가 만약에 1보다 커진다고 생각을 해봐. t가 1보다 커진다는 건 여기 있는 이 빨간 함수가 1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간다는 소리 맞아요? t가 1보다 커진다는 소리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교점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을 해봐잉.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거든? 그럼 오른쪽은 올라가고 왼쪽은 내려가겠죠. 잠깐만. 여기가 오른쪽 맞지?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겠지. 뭔 소린지 이해됐나?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 함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교점이 하나는 여기 나오고 하나는 여기 나오잖아. 그치?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간다고? 근데 t가 만약에 1보다 작아지면 반대로 되겠죠. 오른쪽이 내려가고 왼쪽이 올라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럼 뭔 소리냐? 아까 전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딱 그린 상황에서 HT라는 그래프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린 상황에서 세 점에서 만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여기를 지나야 되거든? 이 밑에 점? 둘 중에 밑에 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둘 중에 밑에 점은 바로 여기 이 순간보다 더 아래쪽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둘이 정확히 같은 순간보다 얘가 바뀌면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올라가잖아. 그럼 둘 중에 아래인 지점은 이 둘이 완전 같은 지점보다는 아래에 있겠죠. 반드시. 뭔 말인지 이해됐나?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엥 가면은 여기는 엥 내려간다 이거야. 둘 중에 아래인 부분은 이 둘이 같은 지점보다는 무조건 아래일 거라는 거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거니까 반드시. 요때 이제 값을 구해보면은 이때 y 값이 이제 9가 나옵니다. 요거 구하는 방식은 그냥 이 직선이랑 이 직선 같다고 하면 돼요. 곡선이랑 직선. 교점 구하시면 돼. 교점 구해서 x값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얘랑
fx랑 같다고 놓고 그냥 해 찾는 거죠. 그럼 뭔 소리냐?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있는 그림이 딱 그려졌을 때 여기 좌표를 예를 들어 A 안 썼지? A, B라고 한다면 B의 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9보다는 무조건 작을 거라는 거야. 이 값은 무조건 9보다는 작다고. 그러면서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 5보다는 커야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 꼭지점 여기가 또 5거든. 여기가 5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교점 중에 아래에 있는 교점은 무조건 5와 9 사이에 있을 거야. y 값이. 오케이? 이해됐나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세 점에서 만나게 할 수 있는 k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k. 그럼 예를 들어 k가 7이라고 한번 해봐. k가 7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기에 있는 이 b를 7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들 수 있겠지. 왜냐면 5와 9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든 가능할 거 아니야. 얘 옮기면은 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k를 7로 만들 수 있느냐? 이 값을 7로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예를 들어 혹시 k가 그러면 10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점 중에 아래쪽에 있는 점이 9보다는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되는 값은 뭐뭐뭐 있냐면은 k의 값은 여기 b와 9 사이에 있는 모든 자연수는 다 될 거고, 즉 6, 7, 8 이렇게 세 개는 다 될 거고, 그 다음에 5일 때도 되겠죠. 아까 전에 여기. 그래서 답이 이제 요거 26이네요. 다 더하면. 이건 이제 관점이 살짝 이제 바뀌죠. k 값에 따라서 t를 구하는 걸로 바뀌는. 좀 어렵긴 합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그리고 내가 저번에 생각해보니까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얘기 안 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명제예요, 명제. P가 참이야. 만약에 명제 P가 참이에요. 그러면 not P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좀 당연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긴 했는데, 만약에 명제 P가 참이잖아. 그럼 not P는 거짓이다. 당연한 거긴 해요. 근데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막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명제의 문제를 내가 솔직히 저번에 너무 안 풀긴 해서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명제 문제는, 명제 문제, 미쳤죠? 라임? 명제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걸로 가져가셔서 집합 문제로 풀어야 돼. 이게 핵심이야. 명제 문제는 있잖아. 여러분이 이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헷갈려서야. 뭐 부등식 다 하실 줄 알잖아. 그치? 부등식 할 줄 알잖아. 근데 이게 부등식이 뭐 어디에 포함되는지, 포함되기는 하는 건지, 교점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건지, 교점이 없어야 되는지, 이런 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진리집합으로 가져가서 문제 푸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번을 한번 보자고잉. 22번을 보자고잉. 요것도 이제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 왜? 아까 저 열심히 풀었거든요. 그래. 아니, 이거 질문을 좀 워낙에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아까도 물론 알려드렸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맞다. 아까 이것도 누가 물어봤는데, 문장에 이렇게 써져 있을 때가 있고, 그냥 이것도 은근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써져 있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잠깐만. 이런 게 예시가 하나 있었는데. 얘들아, 8번 한번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8번 봐봐, 8번.
8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거.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x는 k 빼기 5보다 크다. 이거 명제야 조건이야? 명제야 조건이야? 명제야? 이건 명제도 되고 조건도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잘 봐. 잘 봐. 이거 조건이야 명제야? 조건 맞아요? 저 위에 거에 대해서요? 아니요. 그냥 이것만 봤을 때. 이거 치우고 이것만 봤을 때 이거 조건이야 명제야? 조건이야. 왜냐면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해서 그래. 그러면 모든 x에 대해 x 실수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x가 5이다. 이거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명제야 조건이야? 이거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거짓.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조건에다가 모든 또는 어떤 이라는 말이 붙으면 걔는 명제로 바뀌거든? 그치?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래요. 그럼 이거 명제 아니야? 근데 왜 조건이래 문제에서. 8번 문제 봐봐. 이게 잘 봐야 된다는 거야. 얘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x에 대한 명제이고요. k에 대한 조건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거? 명제나 조건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있거든? 근데 그 변수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걔가 명제가 될 수도 있고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은근 잘 보셔야 돼.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은근 있더라고. 그래서 밑에 9번 문제, 이거 8번 문제 문장을 애초에 봐봐. 되게 이상해. 자연수 K에 대한 조건이 명제가 되도록 하래요. 이거 뭔 소린지 이해돼요? 조건이 명제가 되도록 하래. 그렇게 써져 있는 거거든.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되게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뭔 소리냐면 자연수 K에 대한 조건이고요. X에 대한 명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K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 문제 상황에서. 왜냐면 K에 대한 조건이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K에 대한 조건이고 X에 대한 명제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구하는 게 K에 대한 건지 X에 대한 건지 이런 생각도 좀 하시면 좋겠다. 하여튼 그래서 22번 실수 X에 대한 조건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X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결국은. X에 관심이 있다는 거겠고 P와 Q를 한번 구해보시면 그 다음에 Q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 명제 P면 Q다. 얘가 거짓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면 not Q. 얘도 거짓이란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이거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뭐 논리표니 뭐니 뭐 진리표니 얘기하면서 이 P면 Q이다의 거짓인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Pn not Q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필요 없고요. 이런 식의 문제들은 전부 다 어떻게 푸시면 되냐. 진리집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똑같아요. 잘 봐. 잘 봐. 이 P면 Q이다가 거짓이 되도록 해라 라는 걸 진리집합으로 표현해보면 이거 잘 생각해봐. 이거 맞는지. 이거 맞아요?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거짓이 되도록 하는 거야. 거짓. 둘 중에 뭔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얘입니다. 얘는 역이에요. 거짓이 아니고. 얘는 부정이 아니라 역인 거야. 역. 조심해야 돼 진짜.
그래서 이 P면 Q이다 라는 애를 애초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P면 Q이다 라는 게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진리집합이 포함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참일 때가 이렇게 되는 거고, 거짓이면 그럼 뭐야? 부분집합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잘해야 돼 이거. 그 다음에 P면 not Q이다. 얘의 거짓말은 그럼 뭐냐면, 얘의 거짓말은 P가 Q의 여집합에 안 들어간다. 왜냐면 not Q의 진리집합이, 자, not Q의 진리집합이 이거기 때문이에요. not Q의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이야. not Q의 진리집합.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P라는 집합은, P라는 진리집합은 Q에도 안 들어가야 되고 Q 여집합에도 안 들어가야 돼. 그럼 봐봐. 내가 Q라는 집합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전체 집합이 있고요. 이상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Q고 여기가 Q의 여집합이야. 이렇게 해도 되나? 내 마음이니까 상관없죠? Q랑 Q 여집합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P가 어디 있어야 되냐? P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어도 안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무조건 P는 얘네 둘을 걸치고 있어야 되겠죠. 그치? P가 Q에도 속하면 안 되고 Q 여집합에도 속하면 안 된다 라는 건 얘네 둘이 공통인 부분이 둘 다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겠지.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이 상황을 부등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가? Q라는 명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x 빼기 5, x 플러스 1. 자, 요거니까 요렇게 얘가 이제 Q겠죠. 근데 이 녀석이 수직선에선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P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도 안 되고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와도 안 된다라는 소리거든.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겠고, P라는 애는 어떻게 돼야 되냐? Q와도 공통 부분이 있고 P와도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Q와도 만나야 되고 Q 여집합과도 만나야 된다. 그걸 이제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잘해야 됩니다 진짜로. 알겠죠? 꼭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 일단은 아마 2학기 때 시험 범위일 거긴 해서 너는 받았지. 하여튼 그때 돼서 고생 안 하려면 명제랑 집합은 정말 이해 좀 잘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쨌든 자,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이제. 함수는 봐야 된다. 자, 지금 함수를 매우 잘 해놓으셔야 되는 이유는 이걸 모르면 나중에 그 어떤 문제도 못 풀어요. 진짜로. 수투고 미적분이고 뭐 수원이고 대수고 뭐 기하고 뭐고 무조건 함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일단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긴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함수는 영어로 뭐라 그러냐? 펑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f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펑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예전에, 완전 예전에 수학자들도 응애일 때 한 몇백 년 전에, 그때 이제 책이 어디 갔어? 아 뭐야, 저기 뒤에 있구나. 그때 이제 함수를 처음으로 어떻게 정의했느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정의했어요. 중학교 기준. 중학교 기준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함수는 이거 그거잖아. 상자수 이거잖아. 그치? 상자 함자에 쓰는 거 알죠? 이거 처음 들어본다고? 이거 상자 할 때 무슨 폐물함 이런 거 할 때 그 함 있잖아. 그거야. 처음 들어봐? 왜 중학교 선생님 누구야? 미안.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이게 왜 이름이 함수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이런 그림 본 적 있지 않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있잖아. 1이 이제 여기 뿅 들어가면은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3으로 이렇게 빙 나와. 이런 걸로 이제 원래 함수를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자, 얘는 이제 2x 더하기 1입니다 라고 하면은 1이라는 애가 2x 플러스 1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3으로 나온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상자에다가 1을 뿅 집어넣으면은 요게 3이 나온다 해가지고 이름이 함수인 거야,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 펑션이라는 것도 되게 비슷한 겁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 함수라는 걸 다루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야. 왜 그러냐면 이 근본적으로 여기 상자에다 집어서 나온다는 건 모든 애들을 요 똑같은 상자에 이렇게 뿅 집어넣었을 때 결과물이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거 맞는 말이지. 이 마법의 상자에다가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똑같은 규칙을 통해서 뾰로롱 한 다음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만을 함수라고 하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야. 이런 관점을 뭐라 그러냐면, 자,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이 관점을 바꿔야 돼, 여러분, 이제는. 이런 관점을 뭐라 그러냐면은 종속적 관점이라 그래요. 종속이 무슨 말이야? 속해 있다는 거잖아, 이 종에. 이게 뭔 소리냐면, 이 함수가 특정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모든 함수들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함수, 1차 함수,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규칙이 있어. x를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쓱 하면은 식을 통해서 뭔가 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결과물이 나왔단 말이지. 이런 규칙이 항상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는 함수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겠다는 거야. 규칙?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들어도 상관없어. 딱 하나의 룰만 지키면 됩니다. 딱 하나. 그게 뭐냐? 그걸 이제부터 알아봐야죠. 그래서 이 함수를 하기 전에 대응이라는 걸 할 겁니다. 대응. 대응 뭔지 알죠, 여러분? 알지? 자, 이 대응은 뭐냐? 여기 이상한 게 써져 있습니다. 대응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집합이 나옵니다. 반드시. 자, 두 집합 xy가 있을 때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짝지어지는 것, 이게 대응입니다.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테죠. 여기가 이제 1, 2, 3, 그 다음에 여기가 4, 5, 6, 7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다가 x의 원소를 그냥 y의 원소랑 각각 그냥 집합의 관점이에요. 요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얘는 대응이야. 무슨 말이냐? 1이라는 원소는,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원소는 4랑 대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라는 원소는 4랑도 대응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2라는 원소는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5랑도 대응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얘네들을 그냥 대응이라고 합니다. 대응.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두 집합의 원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씩 붙이는 거야. 자, 여러분 근데 이거 있잖아. 개념 되게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되게 헷갈리게 내면은 진짜 헷갈린다잉. 그래서 이제 얘를 대응이라 그러고,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자, 또 영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괜히 썼다. 너무 긴데. 코레스폰던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응을 뭐라 그러냐면 코레스폰던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대응이 되는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대응인지 한번 봐봐. 이거 대응이야? 뭔 소린가 싶죠? 이것도 대응이야. 대응을 안 시키는 대응이에요. 마치 공집합 같은 거야. 마치 공집합 같은 거. 대응이야. 대응 시킨 거야. 시켰는데 안 시켰을 뿐이에요, 그냥. 지금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도 대응이죠. 대응을 안 시키는 대응인 거지. 공집합이 뭐야? 집합에 원소가 없는 집합이잖아. 이건 말이 돼? 안 되지. 사실 그것도. 원소가 없는 집합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애초에. 그렇지 않아요? 원소가 없는 집합이 어딨어? 그거 없는 건데? 근데 그것도 공집합인데? 그것도 집합인데? 그런 느낌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 얘도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왜 대응이라고 하겠어? 수학자들이 좋은 거 하려면 대응이라고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증명하려면 얘도 대응이라고 하긴 해야 돼. 이런 느낌인 거야. 얘는 뭐 시험에 안 나오긴 해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의 그 사고를 제가 좀 깨트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y가 뭐 예를 들어 2, 3 이렇게 있어. 이거 대응인가? 이거 대응인가? 대응이에요. 대응 당연히. 근데 그냥 1은 대응되는 원소가 없을 뿐인 거야. 그래도 상관없다고. 상관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이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대응은 있잖아. 대응 아니에요, 그럼? 다 대응이에요. 그래. 다 대응이야. 그냥 두 개 원소 집합 가지고 와가지고 걔네 원소끼리 난리 까면은 그게 그냥 다 대응이에요. 다 대응. 근데 그런 애들을 전부 함수라고 할 수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수를 정확하게 정의를 할 겁니다. 얘네들은 다 대응이긴 해요. 하지만 전부 다 함수는 아닙니다. 전부 다 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매운 갈비찜 먹고 싶다. 그렇지 않아? 별론가? 자, 함수는 뭐냐? 써져 있죠. 두 집합 XY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X의 모든 원소입니다. 모든 원소. 매우 중요해요. 매우. 모든 원소.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정의가 돼야 돼. 모든 원소에 대해서 오직 하나씩. 자, 그 관점에서 예를 볼게.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X의 모든 원소가 대응이 되긴 했어. 근데 2가 두 개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알겠지? 이런 거 뭐 여러분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헷갈릴만 한 거기 때문에. 자, 얘도 함수는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X의 모든 원소가 대응되지 않았거든. 지금 상황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 여기 있는 이 3도 이렇게 대응을 시켜 주셔야 함수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2랑 3이 지금 똑같은 Y값이랑 대응이 됐잖아. 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각각의 X가 하나로만 가면 돼. 각각의 X가 하나로만 가면 되는 거지. 얘네 둘이 똑같은 데로 간다고 해서 이게 함수가 아닌 건 아니야. 뭔 소린지 이해됐지? 똑같은 데로 가는 건 상관없어요. 대신에 출발하는 점에서는 오직 하나로만 가야 돼. 3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뜻이야. 3은 뭐 2로만 가거나 3으로만 가거나 하나로만 가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잘 봐야 된다 진짜. 그래서 이제 얘를 함수라고 그럽니다.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전부 다 요렇게 가더라도 얘는 당연히 함수가 되는 거야. 모든 원소가 하나씩 가기만 하면은 얘들은 반드시 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규칙성에 대한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함수에 대해서 규칙이 있다 또는 어떤 식에 대해서 함수와 식을 동일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함수와 식은 완전히 다른 거야. 뭐 완전히 다르진 않죠. 근데 그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일 뿐인 거고 그 식만 맹신했다가 나중에 결국 좀 틀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각각의 용어에 대한 명칭이 나옵니다. 자, 정의역은 무엇인가? 우리 저번 시간에 정의라는 거 배웠어요. 정의는 뭐냐면은 명제 단어에서 배웠어. 뜻을 정하는 바로 그런 게 이제 정의였어. 이 정의역은 뭐냐면 결국 이 함수의 뜻을 결정한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럼 얘는 무엇을 결정할 거냐? x 값을 결정할 겁니다. x의 값을 결정을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이 함수 값을 얘기를 할 때 x의 값에 따른 y 값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x의 값에 따른 y값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x를 이용해서 좀 정의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이제 공역은 뭐냐면 y입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y값이 될 수 있는 원소의 집합이야. 자, 여기 지금 부가 설명으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정의역은 x값이 될 수 있는 원소의 집합이고요. 공역은 y값이 될 수 있는 원소의 집합이거든? 근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반드시 모든 원소가 대응되어야 하겠고, 왜냐면 아까 전에 함수의 정의 때문에. 그 다음에 공역은 모든 원소가 대응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물론 모든 원소가 대응돼도 되긴 하겠죠. 하지만 모든 원소가 대응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요런 거. 얘가 이제 x가 1, 2, 3이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이 1, 2일 때 예를 들어 1도 1로 대응되고 2도 2로 대응되고 3도 1로 대응되는 요런 상황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이 2라는 원소는 대응 안 되고 있거든. 그냥 only 1로만 가고 있긴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를 뭐 공역이라고 부를 거고 이상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사실 이 공역은 썩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아니긴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 얘한테 더 관심이 있겠죠. 치역은 뭐냐면 보통 요렇게 많이 씁니다. f y 요렇게 많이 써요. 아니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누가 이렇게 써? 요렇게. 교수님 불러올 뻔. 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써져 있다시피 실제로 함수값이 되는 애들만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 함수의 경우에서는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정의역이 뭐가 되냐? 정의역이 1, 2,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의역은. 그 다음에 공역은 뭐가 될 거냐면 1, 2 이렇게 되는 거고, 치역은 1만 되는 겁니다. 오직 대응되는 애만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도 똑같아. 집합명제처럼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 제발 개념 모르겠으면
읽어보세요. 알겠죠? 3번이고 4번이고 5번, 난 진짜 7번, 8번 읽었다니까? 개념서를, 교과서를 7번, 8번 읽었어. 설명 부분을. 그러니까 꼭 읽어보세요. 꼭. 알겠지? 모르겠으면 꼭 읽어봐. 개념서 없으면 얘기하세요. 알겠죠? 제가 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뭐 개념서를 좀 이렇게 도와드리긴 할 테니까 읽어봐. 꼭. 알겠지? 꼭 읽어봐야 돼.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면 오케이인데 잘 모르겠으면 읽어보세요. 내가 여기에 모든 그 개념 설명을 넣을 순 없어. 그러니까 개념서에, 교과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꼭.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에 함수 문제로 넘어갑시다.